저는 결혼 12년 만에 똑똑한 시누이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웃긴 일이에요. 결혼 초기엔 시누이가 그저 조금 까칠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명문대 석사학위를 받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게 시댁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점차 알게 된 건 그녀에게는 명문대 석사학위가 유일한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지방대 출신인 제가 명문대 출신인 자기 남동생과 결혼했다는 게 못마땅했나 봐요. 어느 명절 자리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옛날 골품제 시대였으면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결혼도 못했을 텐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 그때 시댁 식구들은 웃었지만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누나 성격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 시누이가 35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걸 시댁에서는 걱정했어요. 너무 눈이 높아서 문제야 라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채팅 앱에서 만났다면서요.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롤스로이스를 몰고 나타난 그 남자는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땡땡그룹 계열사 이사라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눈이 다 동그래졌죠. 그날 저녁 식사비만 4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남자가 카드를 손뜻 내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런 사윗감을 어디서 구했냐며 대놓고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드디어 복받았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라도 왜 채팅앱에서 여자를 만나야 할까요? 그것도 35세의 여성을 말이에요. 그런 의구심을 남편에게 털어놨더니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당신 진짜 성격 더러워졌네. 우리 누나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사람이 이기적이면 안 되지.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남자친구, 그러니까 준재벌이라는 그 남자가 사업 때문에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니까 남편이 자청해서 운전기사 노릇을 시작한 거예요. 주말마다 그 남자 차를 몰고 다니면서 형님이라고 부르며 아부하기 시작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그 롤스로이스를 우리 집 앞에 주차해놓고 마치 자기 차인 양 자랑하는 거였어요. 차를 닦으면서 역시 외제차는 다르다며 흐뭇해하는 남편을 보니 너무 한심했어요. 여보, 그거 남의 차잖아. 뭐가 남의 차야? 형님이 믿고 맡겨주신 건데. 그리고 곧 우리도 이런 차 사게 될 거야. 남편은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처남한테 사업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나요? 그런 식으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해외에서 사업이 터졌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합니다. 일식업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시댁이 난리가 났어요. 시누이가 제일 먼저 소리쳤죠. 이건 투자야, 투자라고. 10억 주면 20억으로 갚을게.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해.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 시어머니까지 나섰어요. 아들아, 너희 아파트 팔면 되잖아. 어차피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텐데. 그때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한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당신 우리 누나한테 열등감 있어?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열등감을 표현했나요? 그저 상식적으로 의심스럽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열등감으로 보였나 봐요. 여보, 정신 좀 차려. 그 사람이 정말 준재벌이면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받을 수 있잖아.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만 했죠. 시누이는 대놓고 화를 냈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형부 사업 잘 되면 언니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날 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파트 팔아서 형님한테 드리고 우린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은 우리 가족이랑 생각이 안 맞잖아.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 돈 앞에서 애가 문제야? 20억 생기면 양육비 한 번에 줄게.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들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남편은 후회하지 마.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모든 게 들통났어요. 그 준 재벌이라던 남자는 사기꾼이었어요. 롤스로이스도 사실은 다른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차였고 벌써 수배령까지 내린 상태였어요. 명품들도 다 가짜였고 땡땡그룹 계열사 이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시댁은 30억 빚더미에 앉았어요. 아파트는 이미 팔렸고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사기꾼에게 준 상태였거든요. 전 남편은 모든 걸 잃고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웃긴 건 신우이예요. 모든 게 드러나자마자 잠적해버렸어요. 나도 피해자야 라는 문자메시지 하나 남기고는 연락이 끊어졌죠. 그 똑똑하다는 명문대 석사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몇 달 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보며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저는 아들과 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온해요. 지난주에는 아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어요. 강에서 낚시도 하고 밤에는 별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정말 그래요. 화려한 외제차도 없고 비싼 식사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정직한 삶을 사는 기쁨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똑똑한 머리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신이라는 것을 저는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학벌이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짜 인간성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희 시댁처럼 말이에요.